서울의 한적한 외곽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기숙사 건물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 이 기숙사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졌고 해방 후에는 한동안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개조되어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던 어느 날 대학 신입생인 지수는 비교적 저렴한 방가 때문에 그 기숙사에 입주하기로 했다. 처음 건물을 본 순간부터 그는 어떤 묘한 강렬한 기운을 느꼈지만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그리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방 크기도 생각보다 넓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꽤 괜찮았기 때문이었다. 첫날 밤 지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 즈음 문득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희미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지수의 귀를 간지럽혔다. 누가 복도를 걷고 있나? 그는 궁금해하며 눈을 떴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모습은 검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었다. 불안한 느낌이 밀려왔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시선 속 그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룸메이트인 승민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너도 이상한 소리 들었어? 승민은 피곤한 얼굴로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응, 자주 있는 일이야. 그냥 환청이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수는 마음의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기숙사 내에서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지하실에서 어떤 게 살고 있다더라.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대. 라며 끊임없이 누군가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지수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곡차곡 쌓이는 불안은 무시할 수 없었다. 어느 비오는 밤 지근거리의 친구 3명과 함께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기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한 곳으로 녹슨 문과 눅눅한 벽은 그들에게 앞서가 발자국을 숨기며 겁을 주기에 충분했다. 머리 위로 들이운 회색빛 전구 불빛 아래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 한 구석 얼룩진 거울 옆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세피아 톤의 사진 속에는 기숙사의 개관식이라며 여러 사람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한가운데 작게 찍힌 여학생의 얼굴은 그 전에 그 여인과 닮아 있었다.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인이 어디서인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 언제 찍힌 감도 모르는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지수는 녹음기를 켜고 다시 한층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어왔다. 그들의 귀에만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갑작스런 정전으로 손전등마저 꺼져버리자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여인이 촉촉한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긴 순간이었다. 혼란스럽고 서늘한 공포가 몰려오는 가운데 그들은 빠르게 지하실을 벗어났다. 기숙사 밖으로 나온 그들의 얼굴은 식은 땀으로 가득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턱이 떨어진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그날 밤의 일을 그대로 묻어두기로 했다. 그 이후로 지수는 기숙사에서 더는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으며 졸업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 인연이 있자마자 그 여자의 눈길을 떠올리며 소름이 끼쳤다. 그 이상한 경험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인 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다. 오래된 기숙사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으며 그 공포스러운 전설은 새 입주생들 사이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그날 지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 해답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다만 바람이 스치는 날이면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미 폐교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곳을 둘러싼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이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원인을 수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졌고 그 이후로 주민들은 이곳을 멀리하곤 했다. 폐교가 된 이후 학교는 빠르게 황폐화되었다. 허물어진 교실, 금이 간 유리창, 그리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난 운동장은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달빛이 학교를 비추는 밤이 되면 사람들은 학교 주변을 지나가기를 꺼려했다.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소재였다.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한밤중에 폐교에서 하루를 보내보자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몇몇 용감한 사용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드디어 그들은 밤 늦은 시간에 학교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학교는 상상한 것보다 더 음산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과 그 사이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조금 두려웠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을 뚫고 나오는 싸늘한 공기가 이들을 감쌌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 서로를 쳐다보며 웃어 보였지만 안에 숨겨진 긴장은 눈빛으로 드러났다. 오래된 교실과 복도를 지나며 이들은 사진을 찍고 웃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2층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분명 아무도 없던 복도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더니 교실의 문이 갑자기 닫혔다. 놀란 이들은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포감이 몰려왔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 명이 귀신을 달래려면 학교에 얽힌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인터넷의 글을 떠올리며 그 밤에 죽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야기 도중 창문이 흔들리며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갑자기 교실의 칠판에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위로 돌아가 라는 글자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마구 두드렸다. 그제야 문이 열리고 그들은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학교를 나와 학교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겪은 일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해 사진을 확인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사진들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여러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학교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 사실 여부는 미궁에 빠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학교 근처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며 더 많은 이들이 전해주어 귀신 이야기로 남아있게 되었다. 밤이 될 때마다 그 학교는 희미한 소리가 아직도 이어지는 듯이 보였다. 괜히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은 그저 흘렁거리며 그곳을 멀리 돌아가곤 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게시글은 삭제되었고 다시는 그런 모험에 나선 사람도 없었지만 이야기의 여운은 인터넷상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공포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폐교는 여전히 마을에 어두운 전설로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은 늦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지고 나서도 축축하게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던 밤이었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서남산 터널이라는 오래된 토론 주제를 발견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로 유명했고 한때는 종종 심령 현상이나 괴소문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던 곳이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나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터널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곳을 지나던 중차가 갑자기 멈춰섰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한 댓글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곳에서 밤 12시 정각에 손전등을 한번 깜빡이면 당신에게 무언가가 보일 것이다. 친구들과의 모험을 즐기는 나는 곧바로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했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곳을 직접 가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결국 호기심 많고 겁없는 우리들은 금요일 밤 서남산 터널로 떠나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터널 입구에 도착했다. 조금 으스스하긴 했지만 숲속에 위치한 그곳은 생각보다 꽤 평범하게 보였다. 차에서 내려 손전등을 준비하며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곳엔 오래된 낡은 벽돌과 잔디로 덮인 인근 지역의 흔적뿐이었다. 11시 50분 우리는 터널 앞에 모여 앉았다. 근처에서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커졌고 각자 손에 든 손전등을 꽉 쥐고 있었다. 드디어 자정이 가까워오면서 우리는 주위가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2시 정각 나는 손전등을 들고 터널 안쪽을 향해 한번 깜빡였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냉기가 우리를 감쌌고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실루엣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다. 봤어?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속삭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터널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자국 소리는 마치 터널 전체를 울리는 듯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숨을 죽인 채 우리는 어둠을 응시하며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마침내 어슴푸레한 형체가 보였고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우리 앞에서 멈추었고 마치 우리를 응시하는 듯했다.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눈을 크게 뜨고 비명을 질렀다. 여기서 나가자. 나머지 친구들도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나 역시 뒤따랐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차로 돌아갔다. 차 문을 쾅 닫고 엔진을 걸었을 때 서늘한 손이 내 어깨를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도시에 돌아온 뒤로 우리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방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기분이 들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눈을 뜨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비록 우리가 무사히 탈출했지만 그곳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와 아직도 내 곁에 머무르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 후로 나는 그 터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피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흥미거리 이상의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곳이었다. 그날 밤 우리가 보았던 것이 진짜였는지 단순히 우리의 상상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만은 확실하다. 나는 다시는 그 터널 근처에 가지 않을 것이다.